제가 이제 오늘 숙자님 어서 오세요. 어, 방송한다고 공직을 올리는 순간부터 이제 손님이 왔어요. 시내 장난이십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항상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사꾼인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 선생이 되고 싶은가. 선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언제든 말씀드리고 있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664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11월 30일 인원리 4050 반쪽 놓으면 문전비 지명세대는 납중독 때문인가? VOA 이든영, 성렬영, 철수영, 세훈영, 원희룡, 추부길, 아침한개, 베리타시움, 진실, 진리, 진리주의, 그냥 진리, 김현석, 우이춘수, 김단태, 젊은시각, 국보, 윤희숙, 그리고요 이더리움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이든영, 성렬영, 세훈영, 철수영, 원희룡, 아침한개, 추부길, 김현석, 김단태, 준경투, 젊은시각, 국보, 윤희숙, 우리춘수, 검은비둘기, 베리타시움, 히처리즘, 체코제, 국토전략, 신인균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김주환, 인간의 감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그냥 두려움, 두려움에서 분노, 희로애락이 다 나온다는 게 최신 뇌과학자, 심리학자의 분석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세로토닌 하라 이런 얘기를 인드라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외국 기업 잡지사, 그러니까 외국 기업의 사보를 담당하는 편집자분이 저한테 청탁을 해서 저 세로토닌 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했죠. 저게 아마 장당 2만원짜리였나? 모르겠는데 만원은 아니었고 장당 2만원 A4 용지 꽤 비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냥 참고하세요. 세로토닌. 이시영 화병으로 이제 한국의 화병이 이제 등재됐죠. 한류, 화병이 한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과학자, 이제 이분께서 오늘 주제죠. 한국 4050 반쪽 놓으면 문전비 지명 흑암 세대의 파시오 성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질적인 전응화 현상과 반사의 폭력 범죄 현상은 낙중독 때문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팩트적인 면에서 고려할 것이다. 인드라 여태까지 왜 4050 세대, 인드라 자신을 인드라도 4050 세대죠.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의 세대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세대에, 자신의 세대에 냉정한 어떤 고찰과 반성을 통해서야만이 인간은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은 생존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세요,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냉정하게 이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납중독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미국의 잃어버린 세대가 보통 60년대. 예.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체로 해방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고, 일본의 전공투 세대는 70년. 그래서 유럽과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을, 선진국들을 휩쓸었던 어떤 그러한 어떤 반사회적인 그런 비트 세대라고도 하죠. 문화적으로는. 그러한 세대가 그냥 우연이었던가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겠죠. 동시에 10년 뒤에 한국의 좌이파쇼, 이러한 어떤 종국파 세대가 등장한 것은 80년, 10년 늦었죠. 그만큼 선진국보다 한국이 10년 늦게 이루어졌고, 오늘날 중국이나 이런 어떤 산업화 세대, 남미나 중국 등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중국에서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점에서 중국에서는 또 다른 반사회적인, 중국의 지배적인 파쇼 정권이 메콩시파르 정권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것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냐면, 중국 시민들은 메콩시파르에 대한 반발감, 반감, 중국 공산당의 반감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을 인류적인 현상에서 납중독,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국의 400 세대가 유별나게 범죄자가 많고, 사고 방식이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져서 본인 자신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과도한 환빠, 내셔널리즘, 히틀러적 내셔널리즘, 범죄자, 폭력, 툭하면 폭력을 저질르죠. 주먹질하고, 이러한 양상들, 성폭력, 이런, 그리고 꼰대질, 특히 400 세대가 인드라가 볼 때 60, 70 세대보다 훨씬 더 심하게 꼰대질을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400 세대는 날로 먹는 세대가 아닌가. 우리 60, 70 세대는 고생도 많이 하지만 대체로 만능이고 굉장히 또 책임지는, 가정을 책임지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어떠한 세대였다면, 4050 세대는 책임지지 않는, 날로 먹는, 재벌 망나니, 문좀비처럼 재벌 망나니 3세 같은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꼰대스럽고, 그러면서 자기가 꼰대면서 남들이 꼰대라고 비난하는 그런 반사회적인 양상들, 이 모든 모습이 따지고 보면 반쪽 놓으면 문좀비, 쥐명이가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거의 정신병이다. 이건 히틀러 파시즘과도 연관되어 있다. 왜 하필이면 1920, 30년대 때 독일에서 이런 파시즘이 등장했나. 물론 전반적인 파시즘은 가짜면서 시온 의정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국유본이 바람을 넣어줬던 것도 있죠. 그러나 이런 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개개인에게 어떤 납중독이 심화돼서 뭔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뽕 먹은 환자처럼, 쥐명이처럼, 반쪽놈의처럼, 문전비처럼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인드라 역시도 좌의 파시였죠.
왜 인드라는 왜 좌이파시오를 젊은 날 선택했을까 한다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의문입니다. 물론 인드라 마자세 때문에 많이 반성하고 고치고 수정했지만 인드라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변에서 4050 세대의 어떤 방식은 굉장히 전응화적이고 범죄 폭력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이 그런 어떤 납중독이 너무 중독이 많은 자들일수록 반정위당, 문전비, 지명이 반쪽 넣으면 문전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도 납중독에서 어느 정도 탈출한 사람들, 납중독 비율이 좀 적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으스코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인드라가 중시하는 것은 이 납중독으로 인한 전응화 현상, 이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과학적으로, 오죽하면 인드라가 좌이파시오 시절에도 투쟁은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도 아무런 어떠한 좌이파시오들은 광우병, 그것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헛소리를 주절됐다고요. 그때도 인드라는 좌이파시였던 시절이기 때문에 투쟁을 하려면 이왕이면은 인류와 대한민국과 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투쟁하자고 이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이파시오들은 전응화적 사고방식으로, 폭력적 사고방식으로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광우병 사태를 일으켰죠. 세월호 때도 모든 세월호 음모론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세월호를 믿고 있습니다. 왜냐? 머리가 또라이니까.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할 줄 몰라. 세월호 음모론에 대해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헛소리를, 거짓말을 주절거리고 있는 작자들이 누굽니까? 납중독 때문이 아닌가. 또 천하마 음모론은 어떻습니까? 모든 천하마 음모론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감은 반성 하나 없습니까? 전응화적인,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 4090 세대들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끔찍한 저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정말로 4090 세대는 반성해야 되고, 이 반성해야 되는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4090 세대들이 정신을 각성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자신의 세대, 4090 세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정치적 결단, 발정무당을 반대해야 자연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2030 세대든 4050 꼰대 파시오 세대에 대한 완전한 분쇄, 꼰대들은 가라 하고 각 직장이나 모든 영역에서, 인터넷 온오프 영역에서 4050 세대의 꼴통 환파 파시오 세대에 대한 세계관 자체를 부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먹는 세대를 때려잡아야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일부들은,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반성한 사람은 어차피 어느 세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꼴통세, 수구 꼴통 세대들에 대해서는 외부의 충격만이 답입니다. 내부적으로 그 사람이 언제 인간이 될까, 사람이 될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폭력을 저지르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됩니다. 반쪽 노면, 한국 최초의 파시오 정권인 반쪽 노면, 문전비, 그다음에 지명이, 이것들을 반드시 분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인드라는 파시오에 반대합니다. 한국에 지금 이 파시오를 분사하지 않고서는, 이 좌의 파시오를 반대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신이 수학을 모르는 이유, 불완전성의 원리 궤달. 그래서 이 베리타시움, 여러분 드라마만 너무 보지 마시고, 아무리 한류가 인기라도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다큐멘터리, 나는 뭐 문과야, 이과 스타일이 아니야, 수학이 싫어, 이러지 않 그렇더라도 이런 다큐멘터리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드라마, 그렇다고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드라마 10편을 볼 동안, 9편을 볼 동안, 아니 드라마 8편을 볼 동안 이런 다큐멘터리 2편, 그래서 뭐 하나는 인드라 방송, 하나는 이런 베리타시움 방송, VOA 방송, 이런 걸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자유인의 어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빌님 어서오세요. 아주 훌륭한, 이러한 어떠한 베리타시움과 같은 이러한 어떤 교양 자료가 인드라가 10대 때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인드라는 10대 때 정말로 학교 도서관, 집에 있는 책, 학교에 있는 책, 도서관 책, 새마을, 그 당시에는 동네마다 새마을 도서관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또 새마을 도서관 가서 있고, 또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동 도서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그냥 이동 도서관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들리면서 책을 빌려주는. 어쨌든 저는 그런 모든 책들을 학교 도서관, 새마을 도서관 다 읽었어요. 학교에서 교과서가 신학기에 오면은 국어 교과서에서 책 교과서까지, 음악 교과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더라도 광고까지 다 봐요. 그러한 문자 중독증,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인드라 생각은 상상도 무한하고 실체도 무한하지만 상상이 곧 실체가 아니죠.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발견한 것이죠. 인간의 어떤 언어 구조,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문자가 있는, 동물은 문자가 없죠.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구하는 동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쓰는 동물은 없죠. 문자를 하느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인데,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인데, 이러한 막시즘은 도구하는 인간, 이것은 머리가 아닌 손으로 둔다 이거죠. 이것은 인드라 볼 때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도구하는 인간,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 상상하는 인간이 본질이다. 인간의 본질이다. 글 쓰는 인간, 글을 읽을 줄 아는 인간, 그것이 본질이다. 글은 왜 탄생했나? 신과 함께 탄생한 거죠.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하는 인간, 뭔가 발명의 중심에, 발견이 아니에요. 노동하는 인간은 뭔가 발명하잖아. 발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상상 실체가 아니다. 상상은 언제나 실체보다, 인간의 상상은 끝이 없지만 무한하지만 실체 역시도 무한하죠. 그러나 두 무한을 비교하면 실체가 훨씬 더 무한하죠. 인간이 어떻게 상상하든 매트릭스의 구호처럼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이 실체의 존재입니다. 존재고 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신이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명도 무한하고 발견도 무한하지만 발명, 발견이 아니다. 예, 발명은 발견의 다른 이름인데 발명이 발견이 아니죠. 언제나 발견이 앞서 있죠. 더 많죠. 예, 우리는 어떤 것을 발명하든 앞으로 어떤 것을 발명할 거야. 그거보다 간단하게 해서 우주를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하든 간에 우주는 그 이상이죠. 그쵸? 마찬가지로 인격신도 무한하고 자연신도 무한하지만 신은 자연신이나 인격신이 아니죠. 네. 자연신 인격신보다 언제나 우위인 것은 신이죠. 절대 진리는 신입니다. 자연신이나 인격신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신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얘기. 이건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인드라가 666 이것도 음모론 제기하시겠네. 예. 인드라가 그 평균 가격이 이더리움 평균 가격이 166만 6천 원이에요. 166만 6천 원. 그래서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예. 근데 이전에 매도한 건 1600 4,000원 166만 4천원에 3반주 그러니까 3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평균가가 166만 6천원인데 그래서 하나는 1600 4천원 이렇게 매도하고 저렇게 1660원에 또 2개를 매도해서 합산하면 약 그 수수료까지 한 만원을 잃었다. 그리고 그날 어저께 폭락해서 160만 한 1000원 2000원 이렇게 떨어졌다가 새벽에 올랐고 오늘은 또 그러니까 3% 떨어졌다가 3% 오르고 또 오늘 3% 올라서 지금 1700만원 이렇게 170만원대가 이더리움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드라가 확실히 그 인간지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인드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인드라가 속으로는 또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못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이거는 그냥 하늘에 맹세한다 이런 얘기, 뭐 신에게 맹세한다, 인드라가 믿는 신에게 맹세한다 이런 얘기 해봐야 안 믿는 무신론자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언제도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 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인드라가 오늘 한 14,000원 손실을 또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드라가 갑자기 인드라가 이제 오늘 방송한다고 공지를 딱 때리 원래 목요일날 방송하잖아요. 근데 금요일 새벽에 3차전 포르투갈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 12시 한 11시 반경부터 방송할 예정입니다. 금요일날 오후 11시 30분 경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만 아마 16강 탈락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는 언제나 인간 지표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패턴이 계속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전망이 뭐 100% 틀린다면 정말로 인드라 인간 지표만 보고
예, 수익을 거두는 분들은 너무 많이 걸지 마세요. 예, 인드라 덕분에 소소하게 용돈 챙긴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인드라 확실한 인간지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막 그동안의 도지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수익 거두신 분들은 너무 인드라의 인간지표 패턴을 믿으시고 올인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인드라 인간지표 언제까지 맞을까 생각하고, 예, 소소하게 만원 10만원 이내로 이득 본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야 이건 무조건 맞네, 인드라 말 반대로 하면 그냥 부자 되겠어 하고 올인하시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새벽 0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 11시, 정확히는 12월 3일 새벽에 하잖아요. 12월 2일은 인드라 생일이고, 그쵸? 금요일날 11시 반부터 인드라 방송한다는 겁니다. 다음 회에서. 이해가 되셨죠? 네. 12월 3일 날 하잖아요. 맞죠? 네. 제 12월 3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뭐 이렇게 12월 3일 0시 1분부터 한다고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분수자님. 예. 12월 3일 0시 1분에 경기가 하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저께도 뭐 이렇게 한동안 인드라를 많이 이렇게 의식하는지 1660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인드라 보고 사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 근데 인드라가 만약에 이때 샀으면 다시 떨어졌을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아깝다 라는 마음을 버리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이게 어떠한 시뮬레이션하는 신이든 아니면은 뭐 국유본이든 어떤 그냥 국유본도 아니고 신도 아닌 일부 세력의 장난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게 그냥 인드라의 어떤 삶이라고 생각해요. 인드라가 예를 들어서 투자해서 막 떼돈 벌고 그래봐요. 그것도 재미가 없잖아. 인드라 뭔가 이렇게 맨날 만원 갖고 맨날 질질 짜고 세대가리 뭐 이러면서 인드라 새가슴 쫄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대로 소소한 재미 아니겠습니까? 인드라가 막 투자, 그거 사이버트링 같은 투자의 귀재 이런 분들한테 기대하시고, 저는 그냥 뭘 하여튼간 부동산이든 인드라 삶에서 뭘 투자해가지고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인드라 항상 반대로 가. 그냥 인드라 삶이지. 그리고 인드라는 그걸 뭐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해야지. 인정하는 게 마음이 편해.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가 불행하냐? 행복해요. 저는. 그래도 분명히 인드라가 이더리움 같은 거 안 팔았으면 아마 인드라 생각에 최저점에서 인드라가 지난 때 160만 1000원대에서 인드라는 매도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드라 원래 최저점에서, 인드라가 보면 한때 보면 최저점에서 팔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단기에 최저점에서 팔고 또 신기하게 최고점에서 또 팔기도 하고, 진짜로 그래요.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경투. 그래서 중경투 얘가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떡밥을 던졌어요. 그 지금 도지코인이 요즘 왜 이렇게 이상 현상을 보이는가? 이제 이것은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겠죠. 일론 머스크가 향후 트위터에 대해서 떡밥을 날리고 있죠. 자기가 휴대폰 애플하고 충돌하니까 애플도 침몰시킬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거죠. 내가 휴대폰 만들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가 휴대폰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 애플도 뭐 자동차 만드는 다고 하니까 그냥 농담한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마치 애플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앱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너 잘 만났어 아주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네 이러면서 그럼 나 휴대폰 만든지 이렇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휴대폰 만들면 애플은 물론이고 삼성도 긴장 타야 되는 머스크의 영향력은 그렇게 해서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뭔 생각하나. 그래서 이제 도지 코인이 뜬 건데, 근데 도지 코인이 그냥 뜬 게 아니라 지금 그 중경투의 분석 자료에 보면 지금 고래 1순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다른 2위부터 10위까지는 고래라고 해도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요. 반면에 1위가 20% 이상으로 작년 올 6월부터 지금까지 11월 29일까지 매수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코인계에서는 이 도지코인을 20% 이상 매수한 이 1위 고래는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고 있다 라는 거죠. 이런 어떤 면에서 중경투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인이 올랐죠. 지금 30일 정확히는 한국 시간으로 12월 1일 새벽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의 어떠한 연설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파월 의장 덕분에 주가가 폭락했죠. 그것이 되풀이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폭등할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상반된 나스닥과 코인 시장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저자세로 눈치 보기를 한 반면에 한국 증시와 코인은 마치 보면 파월 의장이 어떤 무슨 발언을 하건 어느 정도 충격은 있을 거라고 여기고 미리 때 올려놓은 거죠. 파월 의장이 강한 발언을 하면 그만큼 떨어져도 본전이다. 미리 딱 올려놓은 거야. 근데 반면에 나스닥은 미리 떨어져 놓고 와주세요 뭐 이런 입장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셔서 오늘은 여러분들 평일이긴 하지만 투자하신 분들은 미리 한두 시간 주무셨다가 새벽 3시부터는 잠시 깨서 오늘은 날밤 까든가 아니면은 뭐 한 2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과 나스닥 반응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